여기 서울의 산을 함께 오르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산 입구에서는 의기양양했지만 중간에 접어들자 지친 기색이 역력하던 그때 지나가던 한 한국 남성이 한마디를 하자 외국인 여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빨개지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 기분이 상한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진화생물학과 교수 랜디 오웬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우리 대학교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교수진 중에 하나예요. 제 전문 분야는 고산지대 생태계와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적응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남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 인생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로키 산맥을 자주 올랐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 서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으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에도 학업과 병행하며 세계의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녔어요. 알프스의 몽블랑,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남미의 아콘카과 등을 방문하고 등반하면서 각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제 연구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안데스 산맥의 아콘카과 등반인데요. 해발 6,961m의 이 산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놀라운 적응력을 목격할 수 있는데 고도 5,000m 이상에서 자라는 야레타라는 식물은 극심한 추위와 강한 자외선을 이겨내기 위해 둥근 쿠션 모양으로 자라요. 이런 특이한 형태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또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안데스 콘도르의 비행 능력은 희박한 산소와 강한 바람이 부는 고산지대에서도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이들의 특별한 혈액 구조와 효율적인 폐 기능은 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을 넘어 산악 생태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을 오르며 느끼는 고도의 변화, 기온의 변화, 식생의 변화 등은 제게 항상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의 종류와 분포, 고산지대에 적응한 동물들의 특징 등을 관찰하며 자연의 놀라운 적응 능력에 감탄하곤 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제 연구 주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구와 강의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산행을 즐기고 있어요. 산에 오르는 것은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해요. 또한 등반 중에 마주치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산악 생태계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 시대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이러한 연구 경험과 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최근 저는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와 한국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동아시아 산악 생태계의 도시화 영향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도시 인근 산지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변화와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산이라고 하면 그저 낮은 언덕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와 같은 웅장한 산맥에 익숙한 제게는 한국의 산이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일본의 후지산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의 독특한 형태와 문화적 의의에 대해 들어온 터라 그곳에서의 연구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계 캐나다인 박사과정 학생인 이예진을 조교로 선발했어요. 예진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이주한 경험이 있어 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한국의 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은 정말 특별해요. 도시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예진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첨단 기술의 향연에 압도되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초고속 와이파이 등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나 유럽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더 앞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입국장을 거쳐 공항철도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에서 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 무관심과 의구심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예진이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놀라셨죠?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면모와 함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기도 해요. 특히 산에 대한 애정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죠. 과연 그럴까? 정말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못지않은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연구 여행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현대적인 모습과 예진이 말하는 전통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독특한 산악문화, 이 모든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의 산을 대해야겠다. 앞으로 펼쳐질 연구와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산이 제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예진과 함께 북한산 등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704번 버스를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에 놀랐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건가요? 예진에게 물었습니다.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등산이 국민운동이나 다름없어요. 주말이면 더 붐비죠. 북한산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예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은 2000년이 넘는 한국 역사와 함께해왔어요.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경사가 완만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정상에 도착하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대성문을 지나 대동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가파른 바위 구간이 나타났고 제 호흡은 거칠어졌어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여러 번 등반한 경험이 있는 저였지만 이 작은 산이 주는 도전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등에 태우고 산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봐요, 예진 학생. 저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오르다니. 예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광경이에요. 가족 단위로 등산을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파이팅! 이라고 외치며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낯선 문화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점점 그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예요. 예진이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어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어요. 하지만 주변 등산객들의 파이팅, 수고하세요. 라는 소리에 힘을 얻어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에 말을 잃었어요.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과 주변의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동했죠. 이런 광경은 처음이에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상석 앞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돈된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예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상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높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이 산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예진 학생, 고마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이제 한국의 산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이번 등반 경험이 제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세대를 아우르는 등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통찰을 줄 것 같았어요. 북한산 등반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제 편견을 깨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한국의 산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진 학생, 이건 정말 놀라워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풍부한 자연이 있다니. 제 말에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북한산에는 1300여 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도시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생태계의 보존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과 관리가 필요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예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맞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에요. 생태계 모니터링, 탐방로 관리,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우리를 흘깃거리더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외국에서 오신 건가요? 김밥 좀 드셔보시겠어요? 그들이 건네는 김밥을 보며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낯선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진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옆은 캐나다에서 오신 교수님이세요. 맛있는 김밥을 건네주는 마음에 저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산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셨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산악회 모임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몇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중 한 분이 작은 컵에 맑은 액체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 술 막걸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산에서 마시면 꿀맛이랍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이 조금 찡그려졌지만 그 안에 톡톡 튀는 탄산과 시원한 목넘김에 저는 감탄하며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니 제 솔직한 반응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음식을 즐긴 후 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밥을 먹은 커플과 중년분들은 다 먹은 음식과 남은 쓰레기를 미리 챙겨온 봉투에 담아 다시 등산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배려는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있어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의 산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만나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유럽의 알프스나 북미의 로키 산맥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죠. 예진 학생,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가 알던 산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제 말에 예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사는 단순히 자연이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가 등반했던 다른 어떤 산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의 산들은 대부분 관광지나 스포츠를 위한 장소로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는 마치 커다란 공원 같아요. 도시의 연장선처럼 느껴져요. 제 말에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곳이죠. 이 경험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주변 도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산하면서 저는 이 산이 제게 준 큰 깨달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의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문화이자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고리였죠. 이런 특별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예진 학생,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한국의 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제 말에 예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교수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북한산에서의 이날의 경험은 제 연구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한국의 다른 산들을 탐험하며 더 많은 이야기와 문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제 논문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연구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연구의 핵심은 한국의 산이 도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한국의 산을 직접 탐험하고 다양한 등산객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산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한국인의 등산 사랑에 대한 놀라운 통계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에서는 도시에서도 산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 그리고 매달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한국인이 30% 이상이라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연간 방문객 수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많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등산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등산이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완등 인증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등산 문화가 얼마나 현대적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등산복 시장이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500%나 성장했다는 통계는 등산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는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발견들은 제 논문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산과 도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울이 어떻게 도시개발과 자연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지, 그리고 산을 도시 생활의 핵심 요소로 어떻게 통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북한산 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산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 각각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설악산의 절경, 지리산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이 지닌 독특한 생태계 등은 제 연구의 폭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후지산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의 산들이 주는 풍부한 연구 소재와 깊이 있는 문화적 의미를 경험하면서 굳이 후지산을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의 산들만으로도 제 연구는 충분히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점차 한국의 산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각 산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산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관찰자에서 한국산의 열렬한 팬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 특별한 경험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마치고 저는 제 경험과 발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메모와 인터뷰 자료,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감동을 어떻게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죠. 결국 도시와 자연의 조화, 한국산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산이 단순한 지형적 특징을 넘어 도시 생활과 깊이 연결된 문화적, 사회적 현상임을 밝혔어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과 비교하며 한국산의 독특한 가치를 부각시켰죠. 로키 산맥이 웅장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산은 도시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동료 교수들이 이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보였고 한국의 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랜디, 당신이 보여준 한국의 산은 우리가 알던 그 어떤 산과도 다릅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준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작은 산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산들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크기나 높이가 아니라 그 산이 지역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토론토의 거대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한국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의 연구 관심사는 도시 환경에서 자연의 역할로 확장되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풍부한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산들은 제게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사했고, 이 경험들은 제 학문적 여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한국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산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인의 정을 느끼며 한국을 방문했던 랜디 교수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